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보는 일요 포커스 순서입니다. 전남의 교육은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도시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농산어촌 도서벽지는 인구 감소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의 방안 가운데 하나로 초중 통합학교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과 교육 현장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는 초중 통합학교로 통칭되는 전남형 미래통합운영학교가 무엇이고 교육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의견들이 오가고 있는지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들 소개합니다. 변윤섭 전남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교조 전남지부 오재흥 정책연구국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봉화초등학교 장경원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변윤섭 단장님께서 미래통합운영학교, 이거 학부모들 좀 생소한 단어고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미래통합운영학교가 무엇이고 이걸 왜 추진하게 됐는지, 또 추진하게 되면은 앞으로 추진 일정은 또 교육청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는 기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 고등학교를 하나의 학교로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는데요. 여기에 교육과정과 근무하고 계시는 선생님, 교육환경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이와 함께 더불어서 학교가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말합니다. 이러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인 6월경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사회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중에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전남의 미래형 통합운영학교가 제시가 되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살펴볼 때 특히 학생 수 감소로 인한 위기 상황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60명 이하 학교가 42%에 이르고 30명 이하 학교도 192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올해는 신입생이 하나도 없는 학교가 10개교에 34분교장에 이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은 5년이나 10년 후에 더 심각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합니다. 향후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의 추진 일정은 총 3단계로 2030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첫 해인 도약기에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선정을 하고요. 교육과정 탐색을 하게 됩니다. 다음 달 초에 있는 8월 초에는 올해 미래형 통합운영학교가 신청을 받고요. 8월 말경에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들었는데 간단히 설명을 했지만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미래통합운영학교라고 하지만 통합운영학교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지금. 네, 지금도 우리 도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6개교, 중학교, 고등학교 7개교, 총 13개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 그 학교하고 미래통합운영학교하고 좀 다른 점은 뭐예요, 그러면? 예, 기존 통합운영학교는 통합운영학교라는 명칭은 있지만 기존 통합운영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된 학교인데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는 네. 거기에 교육과정을 같이 연계해서 해보자는 의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간 이런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는 코로나 이후의 교육은 어떤 변화를 겪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전남 교육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지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두가 됐고, 2030년까지 10년 동안 도약기 확산기를 거쳐서 정착을 시킨다라는 계획이고요. 앞으로 다음 달까지 미래통합운영학교 신청 학교를 받는다는 계획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 추진 일정에 대해서 우리 정교조와 현장에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좀 그 미래통합운영학교 전반에 대해서는 뒤에 좀 토론을 하기로 하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 일정 어떻게들 현장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까?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네, 우리 장 선생님이 좀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작년 3월부터 쭉 그 초중 통합 운영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봤는데 작년에는 상당히 좀 느리게 더디게 좀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올해는 상당히 좀 전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속도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한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왜 작년에는 좀 이렇게 될 듯 말 듯 하다가 올해 이렇게 전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올해 전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거쳐서 연말에 토의를 가졌고요. 또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추진단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추진단이 구성되어서 전국적인 토론회를 두 번에 걸쳐서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2월경에 기본 계획을 마련해서 교육청에 전달을 한 사항입니다. 그 결과 교육지원청에서 저희가 8월 초까지 미래형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계획을 안내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 교수도 추진 일정에 대해서 하실 말이 좀 있죠. 최근에는 반대 성명도 내셨던데 왜 이렇게 교육청 추진 일정에 대해서 반대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좀 이게 진보적인 어떤 방안으로 좀 보이거든요, 지금. 근데 우리 진보적인 교육단체인 정교조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제동을 걸었다는데 좀 흥미로운 사실이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지금 교육청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네, 그 외부에서도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정교조의 입장이 무엇이냐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학령 인구 감소랄지 지역 소멸의 위기가 지속 가능한 전남 교육에 있어서 큰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진단에는 저희도 동의를 하고 있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운영학교는 기존의 학교 통폐합과는 달리 이 폐교된 지역의 소멸을 가져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희가 의미 있는 시도로 보고 있고 또 교육적으로도 또 의미 있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추진 일정과 추진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전반적으로 좀 급하게 추진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의견 수렴의 방식이나 절차가 또 상당히 거친 면이 있다.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장단, 주민자치회, 또 기초의원, 도의원들의 동의서를 또 그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이미 수렴하고 있는데 또 추가해서 중복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는 점에서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면 이것은 국민투표로 붙였던 문제를 국회의원에게 다시 물어보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지역 주민을 예비 학부모로 한정한다고 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부분적으로 좀 지적할 수가 있고 또 중요하게는 교직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원칙적으로는 미래통합운영학교에 대해서 정교조들은 찬성을 하지만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은 추진 일정이 매우 급하고 의견 수렴 방식이 매우 거칠다. 그리고 이미 물어봤던 내용을 다시 또 물어보는 형태, 뭐 지역 주민이라든가 주민자치회나 도의원한테 이런 그 동의서를 좀 받아오고 오라. 이미 그걸 다 물어봐도 동의가 됐다면 그걸로 끝나야지. 왜 또 물어보고 하는 행정적 낭비 문제. 그다음에 지역 주민을 예비 학부모로 한정시키고 있고 교직원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추진 일정이라든가 추진 과정에서 좀 문제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예, 우선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부분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재조사 부분에 대해서 거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학부모
지역사회 또는 학생들한테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좀 더 미숙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전 설문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또 기초의원이나 도의원을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것은 전체적인 기초의원이나 도의원들은 지역사회를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충분히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더불어서 교직원들의 의견의 수렴이 일부 빠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생하고 학부모, 지역사회는 법적인 규정 테두리 내에서 의견 수렴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이 선생님들의 의견 반영을 저희도 궁리한 그때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원 대표가 충분히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교원 대표가 교직원 의견을 대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장경원 선생님, 전격적으로 왜 추진했느냐 그걸 물어보셨고, 지금 교직원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수렴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교직원 대표가 충분히 했기 때문에 그걸로 뭐 충분하다, 뭐 이렇게 교육청에서 판단했다고 하는데,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저는 일단 그 통합운영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이 학교가 통합 운영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통합 운영 학교를 그 지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적 그 고려나 또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두 분의 의견이 다 일정 정도 그 수긍이 되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통합운영학교를 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또는 각오가 필요해요, 실은 근무를 해보면.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충분히 그 배려를 해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 교직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때는 그 통합운영학교에서 나오는 교직원들의 가장 큰 그 불만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음에 그 운영과 제도 정책의 문제에서 그 부분을 실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좀 일찍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장경원 선생님은 지금 초중통합학교에 근무하셨죠? 네. 어디에서 근무를 하셨나요? 완도의 금당 초중학교에서 3년을 했습니다. 3년 정도 완도에 있는 금당도에 있는 초중통합학교에서 근무를 하셨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초중통합학교 현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본인이 3년 동안 근무한 그 체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어떻습니까? 지금 초중통합학교가 지금. 제가 이제 제가 근무했던 학교뿐만 아니라 몇 군데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좀 통화를 하고 이제 그 교장 선생님하고도 좀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해요. 실은 지금 초중통합운영학교, 그러니까 통합운영학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산이 많아요. 넘어야 할 산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통합학교에 적합한 학교 공간 재구조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연계교육과정. 초등학교와 중학교하고 같이 교육과정 운영하는 문제도 있고, 또 교민교사 같은 통합운영학교 교사 운영의 문제도 있고, 상당히 산적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통합학교 내부 갈등 문제입니다. 아마 그 정교조 그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군데 이제 여기 출연을 결정하고 나서 이제 통화를 좀 해봤어요. 근데 뭐가 제일 힘드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먼저 연계 교육 과정이나 연계 교육 활동을 할 때 여러 학년을 고려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계 교육 활동을 하는데 업무가 어느 학교급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업무 분담이나 또는 어느 학교급이 비협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이 너무 힘들다라는 표현을 쓰셨고, 또 학교급마다 다른 업무 스타일이나 처리 방식, 그리고 교직 문화의 차이들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지금 통합운영학교가 거대 담론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빠르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부 갈등 문제는 학교 관리자나 또는 교사의 역량 문제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전에는 없었던 갈등이거든요. 근데 통합의 수준을 높이면서 생기는 갈등이고, 또한 이게 한 학교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런다면 이것은 한 학교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교육 제도에서 통합을 했을 때, 통합의 수준을 높였을 때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 학교의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 방안을 생각하고 지원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차적으로 해봅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준비는 3개를 해갖고 왔는데 한 가지씩 차례드려야 되겠죠? 예, 그러십시오. 너무 길게 하지는 마시고요. 예. 예.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네, 예. 그 뭐가 있냐면 지금 통합의 질보다는 좀 양에 집중하는 분위기예요. 통합의 범위를 넓히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처음에 제가 그 학교를 갔을 때는 입학식이나 교육과정 설명회, 뭐 졸업식 정도만 같이 통합을 했어요. 근데 지금 통합의 범위가 확 넓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통합 운영 학교는 대부분 과소학교예요. 그러니까 학생 수도 굉장히 작고 교사 수도 작아요. 그래서 학생이 어느 학년에 분포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교사의 실태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의 역량이나 그 할 수 있는 교육 활동의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런데 해야 할 연계 교육 활동은 확 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가 통합을 했을 때 아까 이제 그 이전의 통합 운영 학교하고 지금의 통합 말하는 미래형 통합 운영 학교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혼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혼합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 운영 학교가 이전과 지금은 그러니까 이전의 것과 지금은 가장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옛날에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서 두 개의 학교가 그냥 공생하는 관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통합 운영 학교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면 과소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과정과 교육 활동이 이 아이들한테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과소학교 아이들이 가지는 결핍 문제가 있어요. 학생 수가 작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관계라든가 대인 관계 여러 가지 활동 면에서 가지지 못하는 혜택들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그 학생의 수를 늘릴 수가 있어 통합을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훨씬 많은 사회적 관계들이 가지게 되면서 이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교육적 혜택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교사 역량들도 중학교 선생님들 굉장히 좀 그 능력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그 역량들도 같이 해서 학생들한테 최대한의 교육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통합 운영학교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혼합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하튼 이런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통합 운영 학교에서 교육적 효과를 가장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 교육 활동과 연계 교육 과정에 대해서 그 학교 수준에 맞게 깊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통합해야 할 양이 확 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할 시간이 부족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담으로 실제 지금 현장에 다가왔다라는 거. 예. 그리고 제가 초반에 얘기를 다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물어봤더니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만이 엄청 많으셨나 봐요,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네. 논란이 된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통합 운영 학교를 이전부터 막 내가 통합 운영 학교를 잘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학교에 발령이 나서 갔어요. 근데 통합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교육적으로 꼭 의미 있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맞아, 틀려. 이런 교육과정 운영은 부담스러워. 안 돼. 이런 표현들이 나오다 보니까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또는 추진하는 교장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맥이 풀리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런 논란 자체가 학교 교육 현장에 실은 부담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장경원 선생님께서 그 완도에 있는 금당 초등학교에서 3년 동안 통합학교 근무에 본인의 체험기 같은 이야기를 했고 현실을 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할 얘기가 엄청 많았나 봐요. 하고 싶어도 어떻게 참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제가 예,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장 선생님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은 네 학교급,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모여 있다 보니 학교 급 간에 선생님들 간의 내부 갈등 문제가 상당히 존속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런 내부 갈등이라든가 교육 효과라든가 교육의 질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의 양에 치중되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교육의 질 쪽으로 좀 더 고민을 내고 연계 효과를 어떻게 넓힐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건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세 번째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 초중 통합학교로 가려고 하는 선생님들한테 상당히 부담감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정교조에서 또 할 말은 있겠죠. 우리 변단장님 조금 있다가 종합적으로 한번 답변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정교조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적나라하게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네, 저도 대부분 우리 방금 말씀해 주신 장경원 선생님 네.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취지, 의도는 좋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풀어나갈 때 또 구현해 나갈 때 부딪히는 매우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지 않는다면 통합 운영학교의 구호만 남고 실제로 그 현실은 초라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거의 뭐 이제 뭐 무늬만 통합학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도 될 만한데 기존에 우리 교육청에서도 가지고 있는 통합학교, 저도 통합학교를 취재를 이제 교육청을 담당하고 있을 때 몇 번 하려고 했는데 학교 측에서 거부하거나 학교 측에서 다른 뭐 언론사에서 많이 취재를 했으니 우리는 좀 빼집시오 해가지고 제가 취재를 한 번도 못했어요, 사실은.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좀 담고 싶었는데 그만큼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은 교육청에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대안은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예, 기존 통합운영학교는 입법 미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미비로 인해서 특히 학교급이 다른 선생님들 간의 소통의 어려움, 또한 연계 교육 과정의 어려움, 급마다 다른 업무 처리 방식, 이런 것은 현재 그 근본 발생의 원인은 1996년도에 첫 통합운영학교가 입법이 되면서 그 추진 과정에 통합운영학교를 위한 교육 과정이 마련이 안 되고 시설 중심으로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하다 보니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등장하게 된 원인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단장님, 우리 장 선생님이 말했던 그 통합학교의 문제가 단순히 우리 장 선생님이 근무했던 그 학교만의 문제라는 건 아니죠? 예. 이와 같은 문제는 여러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전남에 있는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에 걸쳐 있는 모든 학교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119교가 있는데 이와 같은 사항은 우리 전남만의 사항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합운영학교가 교육법에서는 이제 초, 중, 고, 뭐 특수학교 뭐 이렇게 다 규정이 돼 있잖아요. 통합학교라는 것은 특별히 이렇게 규정이 돼 있는 게 있나요? 법적으로는?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다시피 입법 미비로 인해서 통합운영학교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통합학교로서 인정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입법 미비로 인해서 부득이니 통합운영학교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초중 고등학교가 각기 다른 학교, 일반 학교와 독립된 학교와 별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전남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점을 전국 최초로 개선해 보고자 시도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주제로는 자, 그럼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전남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이 얘기를 한번 좀 진지하게 한번 나눠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변단장님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초중 통합학교하고 미래형 통합학교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네, 기존 통합운영학교는 각기 다른 학교로 독립된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는 한 학교 내에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같이 활용하는 미래형 학교입니다. 거기에는 저희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의 발달 연계 선상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같이 연계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통합운영학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장 가능한 영역, 우선 학사나 장치활동 또는 방과후 활동 등을 통해서 가장 가능할 수 있는 하위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나중에 입법이 되면 점차적으로 교육과 활동까지 통합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연계를 하되 가능한 영역부터 창체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무슨 용어죠? 보통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는데요. 체험 활동. 거기에는 통상 우리 자동 봉진이라고 합니다. 네. 그 활동을 말씀 일컫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 통합학교와 다른 것은 교육과정을 연결시키는데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점차 이제 통합학교가 법률로 입법이 되면은 거기에 걸맞는 범위까지 확대시키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우리 통합운영학교는 저희가 올해 선정이 되더라도 바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전남교육청에서는 기존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부작용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전환기관을 도입을 합니다. 이 전환기관 도입을 하는 것은 학교에 따라서 또는 지역에 따라서 학교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최소 짧게는 1년 6개월, 많게는 3년에 걸쳐서 통합 준비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준비 안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기 통합 운영학교 역할을 준비하는 건데요. 우선 학교에서는 초중 통합 운영학교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과정 준비라든가 선생님 간에 서로 만나고 공감하고 소통 시간을 갖고요. 이와 더불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뜻을 같이 하는 선생님들을 같이 통합 운영학교에 가기 전에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러한 학교들을 위해서 연구학교나 자율학교, 또한 인사규정 전비, 또한 교육과정 마련 등을 준비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선생님들이 앞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충실히 보완을 해서 좀 더 미령 통합 운영학교가 잘 출범할 수 있도록 착실한 준비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변단님이 이렇게 이제 기존의 초중 통합학교하고 미래형 통합학교는 이렇게 다를 것이다라고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 교수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이제 그 전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운영학교가 기존의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이랄지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형태의 어떤 학교 모델을 제시해주는 의미 있는 시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여전히 법 제도적으로 그 근거가 미약하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법 제도적인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물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완결해 주시라는 부분들 부탁드리고 싶고. 그 법 제도적으로 그 미약하다는 게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초중등 교육법 2조에 학교의 종류로 통합 운영 학교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칭만 통합 학교이지 사실 각자 실제로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 셈입니다. 여전히 행정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면 교장 선생님 두 분이 있는 건 아니죠? 거기에. 교장 선생님은 한 분이지만 그런 부분 교장 선생님 한 분이지만 실제로 학교 운영은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정부터 해서. 행정실도 따로 있고 다 그런 건가요? 행정실이 같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같은 입학식 행사를 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입학식 행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예산이 1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50만 원 품위를 해서 또 기한을 해야 되고 중학교에서 50만 원 똑같은 행사 그런 식으로 중복해서 행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고 또 하나 이제 연계 교육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교차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도 현재 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죠. 중학교 선생님이 초등학교에 내려가서 수업을 할 수 없고 또 마찬가지 초등학교 선생님이 중학교에 올라와서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교육법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어야
교육 과정상의 어떤 통합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굳이 연계 교육이 이제 일종 인성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어, 영어, 수학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뭐 중학교 가서 수업을 하는 것, 그다음에 중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가서 수업을 하는 게 굳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의문점이 있거든요. 각 그 발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수업을 굳이 연계할 필요가 있는가? 차근차근 올라가면은 되는 것 아닌가라는데 그 연계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좀 의아스럽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맞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방금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초중 통합 운영 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연계 수업 방안은 예를 들어서 이제 중학교 6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이제 전환 과정에 있는 두 학년의 경우에서 급격한 변화에서 오는 어떤 그 충격들을 줄일 수가 있거나 혹은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면 불과 몇 달 사이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교육의 방식이랄지 이런 것들은 아주 확 바뀌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전면적으로 바뀌는 그렇죠. 면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초등학교 교사와 중학교 교사가 협의해서 서로의 교육 그 경험들을 나누면서 지도해 간다. 이런 부분들이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우리 장 선생님 저기 미래형 통합학교 지금 변단장님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미래형 통합학교 아까 저기 현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지만은 미래형 통합학교가 기왕에 운영이 되고 추진이 된다면 좀 연계교육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내부 갈등 문제 어떤 식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현장에 적용시켜야 되는 것인지 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먼저 저는 통합운영학교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4월 교육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이 나왔는데 거기 초중학교 교육과정 개선의 통합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로 통합이 나왔고 거기에 이제 지금 연계교육과정이라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공동교육과정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신설학교 13개를 신청을 했는데 11개가 안 되고 2군데가 됐는데 거기가 중고통합운영학교예요. 그래서 통합학교라고 명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교육부의 방침이고 앞으로 교육의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주도적으로 통합운영학교를 미래교육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끌려가다가 작은 학교 통폐합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의 차원이지 통합 운영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연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연계 교육 과정을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부에서도 이번에 2022 개정 교육 과정 얘기를 하면서 지역화 교육 과정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교과서는 그 지식 위주로 좀 많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핀란드에 있는 고등학교는 학생들한테 이런 과제를 줘요. 예를 들어 연어에 대해서 조사를 해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은 연어의 생태적 환경 뿐만이 아니라 그 연어 양식으로 생기는 환경 문제 그리고 연어를 통해서 어떻게 산업을 이끌어 가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다 준비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만약에 연어를 가지고 수업을 한다고 하면 연어의 생태 조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연어에 관련된 산업 구조에 대해서는 다른 교과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과에 따라서 수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우는 게 맞아요. 단계적으로. 그런데 도덕 교과나 사회 교과, 국어 교과는 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한테 똑같이 가족을 주제로 글쓰기를 하라고 하면 이 친구들이 과연 나는 단계가 안 돼서 이 글을 쓸 수 없을까요?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과에 따라서 연계 교육 과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제를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것을 그냥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고민과 노력 그리고 그 역량 있는 선생님들이 많이 좀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할 기회가 없이 바로 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좀 연계교육과정을 요구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단순하게 방과후 활동을 같이 한다거나 몇몇 개 체육 활동을 같이 하는 수준이 아닌 좀 더 한 단계로 높아진 수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통합운영학교들이 너무 과소학교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을 합해서 50명이었어요. 거기서 유치원생을 빼면 40명이 채도 안 됐어요. 네. 다 합해서도. 이러면 그 도시에 있는 학교에서는 2학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이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과소학교에서 다니면서 생기는 결핍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이 아이들이 상호 소통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우리 그 구성주의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들은 학교에서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친구들과 이 관계에서 훨씬 배우는 게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이 아이들한테 충족되지 않아요. 어떤 학급에서는 한 명의 학생을 데리고 가르치고 제가 처음에 그 학교 갔을 때 가장 많은 그 학생 수를 데리고 가르쳤는데 8명이었거든요. 네. 다른 학급은 1명, 3명, 4명이었어요. 그래서 통합운영학교는 어떤 단순히 과소학교 문제를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적 혜택이나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의 아이들한테 미래 교육의 대안으로서 좀 더 발전된 대화를 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 장 선생님이 쭉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전라남도의 그 미래형 통합학교의 어떤 추진 방향이라는 게 그 초등학교 통합이라든가 학교 통폐합으로 어떤 한 지역의 학교가 없어지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그 통합학교 운영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강한데 그걸 뛰어넘어야지 과소학교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의 질까지 담보를 해야지 이게 미래형 통합학교가 성공할 수 있는데 그 통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연계 어떤 교육 과정이라는 게 초등학교 1, 2, 3, 4학년,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과정의 연계뿐만 아니라 하여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교육 과목들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된다라는 지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지금? 네, 맞습니다. 자, 그런 것은 좀 우리 준비가 되고 있나요? 제가 듣기에도 지금 연계 교육이라는 게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이런 식으로 수직적 연계를 의미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통합적 교육 과목의 통합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지금? 예, 저희가 연계 교육 과정은 발달 연계 성장에 있는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항인데요. 통상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계 교육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무학년제, 저희가 궁극적 통합 운영학교 했을 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무학년제의 개념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발달 연계 선상에 있는 그러한 교육 과목에 대해서 연계 교육 과정을 저희가 하는 미래형 통합 운영 학교이고요. 아까 저희 교차 지도도 저희가 국어, 영어, 수학 이런 부분은 교차 지도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통합 운영 학교를 기획했던 애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이나 미국, 앞서서 했던 일본 이런 데는 교과 과목이 이괴성이나 계열성이 상당히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합운영학교의 연계성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가장 통합운영학교에 가능성 있는 예체능 계열, 음악, 미술, 체육, 영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 하에서 연계 교육과정을 저희가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우려하시는 전 과목을 다해서 통합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연계교육과정과 통합교육과정, 연계교육과정이 지금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 전환기의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는 내용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네, 그리고 장 선생님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통합교육으로 가야지 단순한 연계교육과정 가지고는 미래학교의 좀 의미가 좀 너무 폭이 좁아진다. 단순히 과소학교를 해결하는 방안쯤으로 여겨진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장 선생님의 의견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까지 진행되기에는 네네. 상당 기간 우리의 어떤 실험이랄지 그 성과들이 좀 축적이 돼야 된다. 적어도 그것은 10년, 20년 이후의 일인 것이고 저는 현실적으로 지금 추구해야 될 부분은 지금 변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류의 교육이라고 한다면 네. 그것은 동일 학교급 내에서 예를 네. 들어서 중학교에서 1, 2, 3학년이 모두 함께 모여서 사회 수업을 한달지, 네. 뭐 역사 수업을 한달지, 도덕 수업을 한달지 이러한 무학년제 접근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점제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대학처럼 뭐 수업을 이렇게 하나의 강의를 뭐 1, 2, 3, 4학년이 다 함께 듣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하는 그런 네. 네. 특히 이제 작은 학교 같은 경우 중학교에서 1학년 6명, 2학년 10명, 3학년 7명 이렇게 돼 가지고 다 합쳐도 20명이 넘지 않는 경우나 아니면 네. 30명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경우 토론 수업을 진행한다거나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면서 수업이 진행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동일 학교급 내에서 무학년제 수업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내용을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렇게 미래형 통합 학교를 지향을 하면은 공간의 문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 변단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교 공간 혁신 사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거하고 또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지금? 지금 현재 미래형 통합 운영 학교에는 저희가 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학교에 미래형 통합 운영 학교에 저희가 공간 혁신하고 거기 안에 스마트 교실 또는 SOC 생활 보가바 또는 그린 저탄소 관련해서 이런 분야를 미래형 통합 운영 학교에 저희가 같이 학생들에게 교육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미래형 통합 운영 학교가 기존의 통합 운영 학교보다는 좀 더 차별화되고 보다 앞선 교육 환경 조건 하에서 학생들이 통합 운영 학교 취지에 맞게 교육 환경을 잘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뭐 학교 공간 혁신 여러 군데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장 선생님이나 오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건 공간 혁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이제 그 통합 운영 학교를 추진하면서 그 학교가 교육 시설이랄지 기자재 면에서도 뒤떨어지지 않는 네. 좋은 시설 또 환경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간 혁신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면들은 저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지역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교육에 대한 소외감이랄지 불만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통합운영학교의 주된 모습으로만 남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 선생님 어떻습니까? 현장에서 공간 혁신 지금 뭐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니 뭐 이런 거 하면서요. 우리나라가 디지털 세계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실제 교실은 디지털 후진국이라는 것에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뿐만 아니라 그 교육 공간 재구조화를 통해서 미래 교육에 적합한 그 교실 공간을 만드는 데는 찬성을 하는데 예산이 너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학교는 많은데 이제 이것을 어느 학교에 배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 이 문제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드릴 말씀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은 학교 혜택을 네. 주셨으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변인섭 단장님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좀 마무리 발언하고 오늘 토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변 단장님부터 마무리 발언 좀 짧게 해주시죠. 미래형 통합 운영 학교는 성공의 열쇠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형 통합 운영 학교는 첫 번째 자율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만들어가야 간다고 보는데요. 특히 학교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고 창출하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상황에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 현장에서는 매뉴얼대로 했던 학교보다는 차원이 다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미래형 통합 운영 학교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미래형 통합 운영 학교는 지역사회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중심에 학교가 중심이고
지역에서 학교와 같이 가야 선순환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중에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지역 인재의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이 미령 통합운영학교도 학생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학생의 중심에 두고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나 미령 통합운영학교에 맞는 9년의 교육과정 개발, 향후에 이런 일관된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요즘에 요구되는 창의성 개발도 키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더불어서 우리 도민들에게 미령 통합운영학교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어떤 첫 출발의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도민들은 어려움 속에서 국난을 극복하는 우리 호남이들의 저력이 있습니다. 이 미령통합운영학교도 첫 시도인 만큼 우리 도민들과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다 하면 저희는 꼭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오 국장님 다음 말씀해 주시죠. 네, 미래형 통합 운영학교가 성공하기를 바라겠고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혁신학교의 그 사례들을 잘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했던 혁신학교들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 즉 주도적인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들이 있었고요. 또 교사들의 열정과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고, 또 그 추진 방식이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또 민주주의고 협력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 또 지속적인 연수나 토론 등을 통해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노력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뜻을 가진, 열정을 가진 교사들을 모으기 위해서 발로 지금은 뛰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계획서를 만든다고 해서 통합운영학교가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끌어가는 좋은 교사들, 뜻있는 교사들을 지금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장 선생님. 네. 오랜 교직 생활 동안 그 별처럼 떠오르던 정책이 별똥별처럼 사라지는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이제 방금 그 단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이야기하고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전남 교육에서 혁신 학교가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정착을 했어요. 근데 저희들 선생님들끼리 혁신 학교가 처음 생겼을 때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혁신 학교 가면 매일 남아서 회의를 해야 되고 퇴근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혁신학교가 남이 시켜서가 하는 게 아니라 교사의 소명의식이나 자발성이 원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도 남이 시켜서는 교사가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자발성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생들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을 만들어내고 이끌어내는 것은 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또 전교조와 그리고 또 교사들 열심히 하셔서 통합운영학교가 혁신학교처럼 미래교육의 한 모델이 되기를 정말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학생 수 감소로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는 게 전남교육의 현실입니다. 도시와 농촌, 어촌, 섬 지역까지 전남 교육 현장 또한 다양합니다. 무엇이 해법일까요? 단일한 해법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남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의지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일요 포커스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